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또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북한으로 출근하는 남한 남자 북출남 한진식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저와 함께 북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두 분이 앉아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주입니다. 북출남 동료 김지영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왜 오늘은 갑자기 목소리가 그래요? 오늘은 좀 우리가 새로움을 주고자 또 이렇게 좀 더 목에다 힘을 있어 주신 보이게 목에 힘을 주고 좀 방송을 시작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은 힘주고 이제부터 말할까요? 그럼요. 네. 네, 멘트도 좀 길게 했고 네. 요새 조금 잠잠하세요. 항상 소개 멘트로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재밌게 해주셨던 우리 효주 씨가 요새는 이렇게 그런가요? 너무 밋밋하게 항상 하시는데 네. 다시 한번 그쪽 해보세요. 혼자 생각일 수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들은 다 네. 다르게 받아들이죠. 아 그러시구나. 예. 아 그렇죠. 지난번에 또 소개 멘트를 뭐 딱히 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의상으로 또 그렇죠. 확 이제 사람들의 네. 눈에 띄게 이제 해주셨고 네. 뭐 아무튼 먼저도 못 찾았죠?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좀 좋아 보여요 얼굴이. 좀 피곤함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봄이 여자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피곤하죠? 봄이라서 좀 꽃가루가 좀 날리나요? 층곤증이 있죠. 춘곤증. 네. 요새는 꽃가루보다도 미세먼지 날리는 것 때문에 네. 너무 심해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대요. 오늘은 네. 좀 깨끗한 편이에요. 하늘이 파랗어요. 네, 그렇죠. 파랗잖아요. 오랜만에 겪을 수 있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그것도 이후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 빨리 퇴근해서 가서 환기 좀 시켜요. 북동 쪽에서 어. 센 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를 날려보냈다. 밀고 어, 갔나 보다. 또 기상 예보를 보셨구나. 네, 저는 꼭꼭 봐요. 네, 아침에 마스크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또 몸을 챙기시는 우리 효주 가장 씨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 여기가요. 건강이. 호흡, 건강. 오케이. 여기가요? 자, 여기가요? 네. 아니 그래서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 부위가 끼는 있을 이유가 여기 텐데 때문인가요? 이 효주 씨한테는 코와 입이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또 지키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손이죠. 손. 여기에 손. 네. 야, 손으로 뭘 많이 하시나 봐요. 저희가 손으로 이제 많이 일을 하잖아요. 자판기 네. 많이 두드리고 거기에 세균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아니 저분은 손을 아끼세요. 청소할 때도 네. 장갑을 2개를 끼세요. 안에도 끼고 아, 겉에도 진짜요? 끼고. 네 이제 다음에 아, 두 청소날 겹이었어요? 한번 네네. 봐주세요. 저는 고무장갑만 끼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네. 비닐 그 장갑 안에 끼신 면장갑이 있었어요. 네. 야, 그 안에 비닐까지 하나 더 끼면은 방수까지. 면장갑이 그냥 면장갑이 아니고 네. 3M. 아, 또 3M. 아. 그렇죠. 면장갑인지. 그 생활용품의 명품 네, 그렇죠. 3M.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탈북하신 분 중에 한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피아니스트 출신 네. 탈북자 예. 그분은 이제 누가 뭐 구타를 하고 막 때릴 때도 맞죠. 손을 안 맞으려고 맞아요. 손을 이제 네. 가리고 맞았다는 네, 얘기를 네.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중요하죠. 왜냐면 피아니스트들한테 손이 생명이니까. 맞아요. 그 한 기자님은 맞을 때 어디를 감춰요? 저는 사실 일단은 맞을 일이 거의 없고요. 남자는 그러면- 이렇게 딱 내려면 손이 이렇게 돼 간다더라고. 그러면 오늘 아, 그쵸. 일단은 실험으로 요 방송 끝나면 한번 이제 맞아보는 걸로 뭐 그런 우리는 실험이 때리는 다 걸로 진식 씨는 맞는 걸로. 그러니까 네. 한 기자님은 이게 우리가 때리려고 하면 어디를 감추는지 그래, 그게 그걸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그죠? 확인을 해야 돼. 맞아. 근데 이제 고기도 네. 먹어본 사람이 안다는 것처럼 이제 맞는 것도 맞아본 사람이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 맞으면 맷집이- 맷집이 그쵸. 는다잖아. 맷집이 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어디를 어떻게 가려야 할지 덜 아프게 맞는지 이걸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뭐 매를 맞아본 적도 많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막아야 어디를 대야지 덜 아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보면은 저 같은 애들이 잘못 맞았다가 쉽게 다치거든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손 쫙 들면 네. 어떻게 하는 그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이분은 저는 압니다. 어디를 할 건지. 아 그래요? 네. 머리 이런데. 네, 머리를 먼저. 아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다 네. 그래요. 머리 이렇게 하고 그쵸. 맞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든 덜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얼굴을 아는 막거나 거예요. 이제 얼굴을 막거나 그쵸. 머리를 사람이기 막거나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머리를 막을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는 거지. 그분은 이 손을 맞고 맞았다니까 그 정도로 그쵸. 참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험인 네. 이야기를
잘 맞는 법에 대해서 잠깐 본론으로 얘기를 빠지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횡설수설 이게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저도 알 것 사실은 같아요. 이제 직장 스트레스가 이렇게 맞습니다. 또 이제 네. 점점 쌓이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네. 뭐 직장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뭐 맞아요. 사장님의 탓도 아니고 네. 뭐 단순히 우리 직원의 찍고 계신 탓. 저 PD님의 탓도 아니고 그냥 직장 자체가 주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어쩌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며칠만 받는 우리 참으면 네. 스트레스 확 날려버릴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쵸. 사실 며칠 얼마 전에 지난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또 그쵸. 또 며칠만 오죠. 기다리면 또 그날이 오죠. 옵니다. 매달마다 오는 네. 그쵸. 그날이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받다가도 그 소리 하나면 아이고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버틴다. 그쵸. 저 밀수 같은 얼굴도 보고 네. 있다 막 이러면서 자, 이 정도면 다들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직장인들의 꿀 같은 날, 네. 월급 날이죠. 박수 쳐야 돼. 이렇게. 네, 월급 날. 그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표님이 보시면 그날. 부담되겠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날을 네.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월급날이 한국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이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날이에요. 네. 북한에서도 그런가요? 북한 직장에서의 월급날.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 네. 그 제가 유치원 선생님을 그러니까 했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셨잖아요. 월급날, 네. 월급날 지금 언제 좀 돼서 사실 기억에 많이 이제 사라진 것도 많은데 네. 제일 이체한지는 거는 월급 타서 그날 그 월급으로 이제 두부밥을 사 먹었던 기억 나요. 네. 근데 이제 딱 기억에 남는 거는 한 달 월급을 타서 그 두부밥을 사서 한 끼에 다 먹었다라는 거죠. 아, 한 달 월급을 한 끼로 다 쓰신 네. 거예요? 아 그래도 아니 근데 저분은 근데 진짜 그만한 돈밖에 안 된다라는 아 거예요. 근데 저분은 야.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월급이 나왔다는 거죠? 월급이 아니 나왔으니까. 월급이 나와서 그거로 먹을 걸 사서 먹었잖아요. 한 끼면은 다 그럼 보통 월급이 안 나와요? 저는요. 네. 저는 월급 받은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네. 기억이 나는데요. 매달 주지 않고 한 3개월, 4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줘요. 분기에 한 번씩. 잠깐만, 식당에서도 일하시고 또 문서원으로도 일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할 때 그 월급이에요. 네. 제가 제일 오래 일한 7년. 네. 근데 부기가 이제 야 월급 났어 이렇게 네. 알려주면 부기는 그럼 격리 같은 네, 거. 격리죠. 한 분기에 한 번씩 월급을 몰아주는데 제 한 달 월급이 1,800원 정도예요. 그걸로 맞아. 뭘 살 수 있는 그 정도 거죠?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몇천 소주 원 한 정도. 병이 시장에서 3,000원이에요. 소주 한 병조차 못 사는. 그럼 야. 1,800원인데 그것도 4개월 치면 네. 7,200원 되거든요. 그쵸? 잠깐. 아닌가? 야, 헷갈린다. 1832? 그러니까- 맞잖아. 1,800원씩 네. 4개월이면 7,200원 되는데 그거는 받을 생각도 못 하고 이제 부기가 야 월급 나왔어 하면 우리는 그냥 이제 흘려들어요. 근데 월급이랑 이번에 뭘 내야 되는 네. 액수를 세금? 월급을 자르고 네. 10,000원만 더 내. 이렇게. 아니, 맞아. 그거 주고선 그런 거기서 또 경우 세금을 또 많았어. 떼? 아까 세금이 아니라 네. 우리 그 북한에는 세금이 없는 나라라고 네. 하긴 해요. 네. 그런데 구호가 뭐냐면 내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사는 마을은 우리 힘으로 꾸리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돈으로 뭘 어떻게 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초성의 의심스러운데. 예약머리를 네. 매달 1달러씩 바쳐야 돼. 그럼 1달러는 8,000원이야. 그럼 월급은 1,800원이야. 그럼 내가 나머지를 내야죠. 잠깐만. 그러면은 월급이 1달러도 안 되네요. 월급이 1,800원. 시장에서 1달러는 8,000원. 8,000원. 소주는 3,000원. 3,000원. 소주도 1달러가 안 되네요. 안 되죠. 야, 이 돈의 가치라는 게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네요. 아니죠. 월급은 가치가 없어요. 북한. 그러니까 한 달 월급보다 소주가 더 비싼. 우리나라로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월급을 150만 원 받았는데 소주는 200만 원이라는 거죠. 그거죠. 그러면 월급을 야. 생각도 못 하죠, 사람들은. 야, 참, 두부밥 한 끼로, 두부밥 하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특히 남한이나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북한 주민들은 아실 텐데, 두부밥이라고 해서 저는 몇 번 먹어봤습니다. 이 북한 음식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부에 이제 밥을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여기 유부초밥? 예, 네. 유부초밥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부가 아니라 두부예요.
두껍죠. 근데 사실 유부도 두부로 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부는 아. 보니까 그 두부랑 똑같아요. 그것도 좀 튀겼어요. 껍데기를 근데 쓰는 건가? 그 식초를 네. 식초 양념물에 재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두부밥은 공정이 없어요. 그래 식초 그러니까 초가 없는 거. 예, 초가 없는 그냥 유부초밥이에요. 거기에 고추 양념 근데 좀 따로 두껍잖아요. 곁들이는 거. 그걸 제가 두부밥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 크기는 아, 조절하는 왜냐면 거구나. 그래. 여기는 유부초밥은 네. 공장에서 이제 네. 기계로 막 네.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기 때문에 얇고 작게 만들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다 수제예요. 손으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하게 못 해요. 그래서 크고 두꺼울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얇게 하면 찢어져요. 북한 두부밥은 네. 여기 유부초밥보다 두께가 한 2배 정도 얇아요. 이유는 네. 두부 한 모를 가지고 이 두부밥을 몇 개를 뽑아야 아까 재료를 맛이 아끼는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재료를 아끼는데 남한에 와서 이제 북한 분들 두부밥 하시는 거 네. 보면 재료가 뭐 싸니까 좀 그쵸. 풍푼이 넣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북한 두부밥보다 맛이 없어요. 두꺼워서. 두꺼워서 맞아요. 얇으면 이렇게 얍술한 그 맛이 더 맛있는데 제 보기에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집에서 이제 두부밥을 만들어서 먹었기 그러니까 얇게 때문에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게 그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네. 일단 두부를 얇게 썰어요. 아. 왜 최고 얇게 썰어서 많이 개수를 뽑아야 돈을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얇게 뽑아요. 근데 단점이 얇게 하면 그 두부 튀겨내고 가운데 자를 때 이제 터져서 밥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멍 찢어지면 안 나가지고. 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말 물기를 정말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짜고 기름에 튀기고 뜨거울 때 바로 얇은 면도칼 같은 그런 그 얇은 칼로 순간에 빨리 뜨거울 때 싹싹. 예, 찢어야 돼요. 찢어내서. 가운데를 찢어야 그게 빨리 벌어지거든요. 거기다 이제 밥을 쏙쏙 넣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먹은 두부밥은 실제 북한의 두부밥과는 좀 다르네요. 많이 차원이 틀리죠. 아, 많이 그렇구나. 틀려요. 많이 두껍잖아요. 네, 피가. 두껍다 보니까 한 두어 개 먹으면 배불러지더라고요. 근데 맛이 정교한 맛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북한보다.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예. 담백한 맛이었고 이제- 아무튼 두부밥 하나로 월급을 다 써버리고 나서 그래도 행복하셨던 건가요? 그 두부밥을 근데 드실 수 별로 있어서? 월급에 큰 의미를 안 두고 살아서 네. 그냥 월급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나오면 아 그냥 두부밥 사 먹을 용돈이 나왔네 정도. 그러면은 근데 마이너스가 네. 오히려 내 돈을 내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일을 하면서 보람이나 기쁨을 언제 느끼세요? 내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한다는 생각,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 같은 거 있잖아요. 원동력이요? 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원동력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네, 그냥 하라니까 일을 한다고요. 안 다니면 감옥 네. 가야 돼요. 무직이 없는 나라기 아,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네요. 예, 어, 무직이 없는 나라기 감옥 안 가려면 때문에 한다. 안 가려면 가야 돼요. 그냥 아, 출근을 무섭다. 해야 돼요. 무조건. 어디든 가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랬고요. 좀 네. 나이 초일이 들어서는 네. 그나마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한국에는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직장을 구하는 우리 실업자들이 너무 많은데 네. 청년 실업자들이 북한에서는 일을 안 하면 감옥에 간다니까 여자들은 결혼을 해야만이 집에서 쉴 수 있어요. 상황이 이토록 다르네요. 그렇게 해서 예, 북한에서 월급을 탄 걸로 그걸 쓰시고 참 유치원 교사라는 게 사실 남한테서 인기가 많은 직업 중 하나잖아요. 꼬박꼬박 월급 잘 나오고 또 그렇죠. 특히 그 네.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이제 공립 예. 교사와 같은 이제 처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정년도 보장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항상 북한말 하면 어깨가 떨어지죠. 힘이 빠지죠. 그러면 다시 남한 얘기 그래야 정신 차리고 나만 말해요. 왜 네. 목소리가 그래서 계속 그러면은 이- 남한에 와서 우리 직장에 오기 전에 다른 회사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처음 그 월급을 탔을 때 남한에 와서 처음 받은 월급 있잖아요. 그 네. 하나은행에서 네. 주는 지원금 말고 네. 내 돈으로 번, 네. 내 힘으로 번 그 돈 네. 처음 받았을 때 그 기분 좀 나눠주세요.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왜요? 왜냐면 처음에는 직장을 못 들어가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하나원에서 사기라고 절대 나가서 통장 번호도 알려주지 말고 네.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알바비를 이제 넣어주겠다고 통장 번호 달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돈으로 달라고 했어요. 아 계좌번호도 알려주면 안 되는 줄 알았구나. 그냥 이제 돈 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돈 들고 다니다 혹시 잊어버리면 어쩌냐고. 그래서 그치.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그거 은행에 돈 없는 거 어떻게 찾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격리 직원도 번거로워요. 현금으로 뽑아달라. 근데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맞아요. 무작정 현금으로 주세요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튼 이상해서 어.
그거 근데 이렇게 그 한 달 알바를 그냥 나가니까 한 180만 정도는 됐거든요. 네. 많이 탔네. 근데 그걸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네. 이분이 힘들어요 했어요. 어. 그러니까 아니 힘들진 않는데 그거 놓고 다니다가 너 혹시 잊어버릴까봐. 네.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네. 속으로는 내 번호 안 알려주면 사기당할 수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나를 지킨다고 180만 받았어. 받고 저녁에 오는데 가방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얘기하고 왔어요. 아 180만 원 여기다 네. 가방 안에 놓고 가방을 꼭 현금 끌어안고 다발을 오셨구나. 안고 집에 갔네요. 그리고 한 석 달을 그렇게 모으니까 현금이 집에 쌓이잖아요. 아 그냥 집에다 뒀어요 월급을? 그 북한에 집에다 돈을 다 맞아요.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나간다면 도둑이 될 것 같아. 또 회사에 그치, 나가서. 불안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사장님 보고 하루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사장님은 돈을 나보다 엄청 더 많이 벌 그쵸. 건데 사장님 돈 어디다 감주세요? 했어요. 어디다 감추신데 그 사장님은? 사장님이 나좀 귓속말로 했어. 사장님이 어디에 도대체 어디야? 그 사장님이 나보고 은행이죠? 네, 정상적인 사장님이셨어요? 너무 황당해서 야, 내가 너 북한에서 와서 말해주는데 나 돈 없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보통 이제 돈을 숨기려는 집안의 그 아빠들이 사장님들이 이제 집안에 걸리는 액자뒤 같은 데 숨겨놓거든요. 아, 근데 비싼 걷다가 걸. 몇백만 원 숨겨두긴 좀 그런데. 네. 그럼요. 그랬어요. 돈은 은행에 맡겨야죠. 근데 북한 은행은 돈을 맡기면 찾을 수가 맞아. 없으니까 나는 안 맡긴다 생각하고 집에다 놨지. 그러니까 언제 맡겨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신용이 있는 은행이 있다는 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거죠. 안 믿겼죠. 30년을 거기서 못 찾았는데 돈을. 효조 씨도 그러셨어요? 이 은행에 맡기는 거에 대한 이런 아니요, 저는 신용이나 그런 건 네. 없었어요. 막 불안하지 않았어요? 네, 이미 교육받을 때 이제 은행에 근데 하나원에서 교육을 좀 잘못 준 근데 것 그걸 좀 믿었구나. 예, 저는 총무님 믿었어요. 믿었고 이분은 안 믿은 거잖아요. 나는 국가를 안 믿었으니까. 그치. 이분은 하나 철저히 또 저희도 안 의심해보는 믿었어. 일단은 뭐든. 그쵸. 그래서 왜냐면 이것도 뭐. 더 믿음이 갔던 게 저희가 나올 때 정착지원금을 네. 기본적으로 은행 지정은행이 있어요. 네. 농협은행에. 네. 그 계좌를 하나 개설해주면서 거기다 넣어줘요. 여기서 찾아 쓰면 됩니다 하고 계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찾으면서 여기는 돈 정말 찾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 입금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그쵸. 얼마나 북한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는 안 제대로 믿었어요.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안 근데 믿었어요. 이런 교육이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다 같이 한 게 뭐냐면요. 한 명 한 명씩 다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000원이었나 5,000원이었나씩을 저금을 했어요. 저금하는 그러니까 거구나. 초등학생들한테 1학년 때부터 그 저축하는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이제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매주 이제 얼마씩 그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거를 학교에 갖고 가면 학교에서 단체로 이제 저금을 하고 대신 똑같은 금액으로만 이걸 아직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 내가 돈을 맡기면은 이거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1년이 지나서 조금 이렇게 몇만 원 쌓이면은 이걸 또 돌려받고 이걸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것도 있었고 사실 탈북하기 전에 네. 이제 한국 영화를 드라마를 봤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한국은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거.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은행에 입금하고 네, 적금 그렇죠. 이런 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맞아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이제 그거 알바비잖아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한 10명 넘어 되는 분들이 네. 월급을 쪽쪽쪽 받고 막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사해야겠다 막 이러더니 네.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디다 인사하지 갑자기 네. 이랬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나는 처음에는 아니 당연히 이래서 돈 받는데 왜 네. 굳이 사장한테 네. 월급 받고 이건 또 인사를 이런 하지? 데는 또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내가 혼자 안 했어. 그럼 좀 알려라도 주지 네. 그런다고. 근데 월급날 사장님한테 꼬박꼬박 인사하는 회사도 드문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이 그런 습관을 해놨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들 굳이 다 하는데 따라하는구나. 나만 모르는데 그 북한에서 왔으니까 막 눈동그랗게 뜨고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안 알려줬나 봐요. 나는 모르고 첫 달 월급 이렇게 네. 받았는데 다음 날에 사장님이 야 너 첫 월급 받아서
어머니한테 부모님께 속내 사드렸냐고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그게 어디 첫 월급이에요? 나는 알바도 네. 이제 몇 달 해서 그쵸, 그쵸. 알바비도 몇 달 받았는데 네. 무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는 어릴 적부터 이제 알바를 하다가 그래도 첫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아, 그런 받으면 건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린다 그래서 속옷을 사드리거나 네. 이런다는 그런 풍습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재밌네요. 그래도 근데 월급 받고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는 좀 북한식 같아요. 그렇죠. 수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좀 특이한 회사를 나는 다니신 또 것 같아요. 그랬어. 왜 그걸 인사하지? 뭐 이랬었는데 그 사장님은 또 좋아하겠죠 그러면? 아 그렇죠. 그럼요. 그냥 그럼요. 뭐또 그럼 우리 나쁜 회사- 건 아닌데. 기자님 저 월급 줘봐요. 내가 기자님한테 인사드릴게요. 좀 열흘만 땡겨주시면 안 돼요? 네. 이분 돈을 뭐 따로 떼서 드리는 거는 뭐 지금 뭔 문제될 게 소리 하고 없죠. 있어요? 우리 다들 저번에 정신 차리세요. 월급 말도 타고 우리 월급만 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월급만 타면 하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월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이 네. 나가지고 되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빨리 우리가 월급 얘기를 네.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